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미국 내 확진자 수가 중국의 수를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주말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시 유가 하락하면서 2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게 얼마인지 봤더니 2,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을 지금 하원까지 통과가 된 건데 경기 회복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4조 달러 규모의 자금 공급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2조 2천억까지 합치면 무려 6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6조 달러라는 것은 미국의 연간 그 세출이 4조 4천억 달러보다 많고요. 또 수입이 3조 5천억 달러니까 이것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공급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기업들한테는 8,50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돌아가게 되겠고요. 또 미국인들의 23%가 현재 실직 또는 자택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금이 지급될 수가 있는 만큼 아무래도 소비 위축이라든지 기업 도산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쇼크는 금융 위기가 아니라 보건 위기, 의료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이내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자금 집행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3개월 안에 조기 그 승부가 난다고 하면은 골드만삭스가 예상했던 대로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24%까지 내려가겠지만 3분기는 플러스 12%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V자형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과거 미국의 5번 경기 후퇴 국면을 보면은 경기 바닥과 주가의 바닥 사이에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3분기부터 경기가 살아난다고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는 지금 바닥을 찾는 이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보상 해고자한테 4개월 동안 하고 1인당 1,200달러 현금 지급하고 진짜 말 그대로 헬리콥터를 넘어서는 현금 살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급락한 수요가 회복이 좀 될까요, 이걸로? 네, 유통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15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다 주겠지만, 경기를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개인 소비는 바로 고용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환경이 수익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늘리기도 하지만 또 감소시키는 것도 상당히 빠른 게 미국 현실입니다. 현재 대형 호텔 체인점이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을 일시 해고시킨다든지 단축 근무에 들어갔고요. 하얏트 같은 경우에도 5월 말까지 전체 직원의 70%를 감봉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점 업계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안에 500만에서 700만 정도가 실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감염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원래 모습으로 되찾고 또 고용 회복까지는 시차가 충분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 차례 경기 대책에는 수요 감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또 전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면 미국 경제는 감염 확대, 경기 악화라는 복합 위기와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해고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미국이 지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금 실업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U자, L자 경기 침체 나온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쇼크가 3개월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기 바닥이 꽤 깊은 U자형 경기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블랙스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한 기세로 리세션, 경기 그 침체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현재 수요 위축, 여기에 상상 급감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몰려와 있는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중요법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의심 많은 미국의 월가 쪽에서는 앞으로 꺼내들 총알이 없다는데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경기 부양 제4탄과 관련해서 논의를 곧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올해 2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뭐 장기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방법밖에는 재원 조달 수단이 없게 됩니다. 뭐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수술보다는 고통만 면하게 몰핀만 계속 놓는 그 정책 실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정책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구조적인 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이 외국인 입국을 좀 금지시켰습니다. 국제선은 한 사당 한 편으로 제한을 했고요. 국경 봉쇄를 단행을 한 건데 이게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지금부터 100년 전이었죠. 스페인 그 독감 유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유행이 세 차례 정도 걸쳐서 일어났는데요. 두 번째 유행 때 치사율이 아주 높은 악성 바이러스로 변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입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4월 초에 양해가 개막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종식 선언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대유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검사나 격리,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의료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 신규 감염자의 90%가 해외에서 유입된 중국인들입니다. 그중에 40%가 중국 유학생들인데요. 입국자를 차단하지 못하면은 제2차 유행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경제도 L자형이 아닌 I자형 수직 낙하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민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통제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런 그 효과, 그 정부의 정책 효과가 그대로 감염 종식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을 내놔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어떻게 미국처럼 대규모로 돈을 풀거나 이 부양책을 좀 내놓을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실제 가동률은 40에서 50%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지난 30년간 중국이 경험해 보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투자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올해 실제 GDP 성장률은 중국은 1.5% 전후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7%, 2분기에는 마이너스 1%가 최상의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6월까지 종식 단계에 들어서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하지만 인민에게 약속했던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GDP를 2배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27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앞으로 경제 활동 재개 쪽에 모든 자원을 쏟아넣기로 했는데요. 우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상 높이고요. 13년 만에 특별 채권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고속도로, 공항, 철도, 병원 건설 쪽에 많은 그 재원을 투자하는데요. 대부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규모가 최대 3조 8천억 위엔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교체, 스마트 가전제품과 관련된 재정 투입을 올해는 크게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출금리 인하 그리고 2015년부터 동결되었던 예금 금리도 낮추는 정책 총동원령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은도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최초로 지금 단군 이래 최초로 단행을 했습니다. 3개월 시한으로 무제한 동풀기인데 이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해소가 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신용경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좀 뒤늦은 감은 있긴 합니다. 중앙은행 임무가 고용이나 물가 안정이었지만 지금은
최후 대출 기능을 중시하는 역할로 돌아섰기 때문에 한은도 이 부분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만 3번 임시 FOMC를 열고서 제로금리 도입,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매일 새로운 조치들을 계속 발표를 했고요. 회사채 매수하는 구조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은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준처럼 필요로 하는 양을 무제한 공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A등급 회사채 17조 원 정도는 이번 조치로 차한 발행에는 지장은 없겠지만 20조 원 정도 되는 A등급 이하 회사채들 같은 경우에는 차한 발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리플 B 이하 등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외면을 하고 한국은행이 이와 관련해서 보증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을 해주지 않는 한 금융시장에서도 빈익빈 VV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양극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은은 지금 국고채 매입이냐 RP 매입이냐 시장의 스트레스가 큰 쪽을 선택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해석이 좀 분분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커지면은 바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RP 매입 대상인 기관들 같은 경우를 확대해 준 것은 아무래도 자금의 신용 경색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엄중하다는 인식 때문인데 기인하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기업 신용 등급 강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라든지 CDS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대비 2배 이상 확대가 됐기 때문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래도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회사채가 무려 37조 원입니다. 이 중에 4월에만 6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신용 등급이 투기 수준으로 강등되는 타락의 천사가 시작되면은 차한 발행이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게 되고요. 또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 금융 쇼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고채보다도 회사채를 지원해주기 위한 RP 규모를 늘린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개 시장 운영으로 RP 매입하면 바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이번에 확대된 RP 매입 규모만 네.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안정되는 도움은 주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화폐 유통 속도를 의미하는 통화 승수 같은 경우에는 2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혈액인 돈이 돌지 않는 중증 돈맥경화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비커스에도 경제 주체들은 여전히 현금이 왕이라는 생각이 전혀 바뀌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저금리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있고요. 또 부실 채권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RP를 통해서 증권사, 은행단들의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돈들이 바로 신용대출이라든지 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유효 수요 창출 대책을 이와 함께 별도로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신용 등급이 낮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은 리그에서 제외되는 마이너 리그에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양적 완화에 대한 좀 우려가 우리나라는 준 기축통화도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찍어내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환율 가치가 요동을 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헬기머니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예. 높고요. 지금같이 계속 돈을 찍어낸다면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기 때문에 중산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현금 지급을 지금 논의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1%지만 올해 국고채가 130조 원 정도 발행이 예정되고 있고요. 또 재난 기본소득이 지금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40조 원 정도의 국민채가 발행이 된다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훌쩍 50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20조 원 이상의
채권들이 발행이 돼야 되는데요.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를 소화시켜줄 능력이 없고요. 해외에서 발행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충분히 달러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는 나오겠지만 결국 CDS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대차익 환경 악화로 인해서 환율 변동성도 높아지면서 자본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래도 돈들이 국민들한테 지급되는 건 좋긴 하겠지만 이후 상황까지도 고려한다면 차선책 그리고 대비책을 꼭 마련해 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